연극성 성향, 착한 사람 컴플렉스라는 게 있잖아요. 약간 ADHD 있기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안녕하세요, 내부자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편에 이어서 완벽한 히트를 치고 있는 겨울왕국 2에 대해서 오늘 저희가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런 아동용 영화에는 사실 아이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올바른 삶의 태도에 대한 메시지가 녹아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정신과 의사들이 보고 해석한 점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네, 저는 일단 엘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엘사가 참 시즌 1에 비해서 성숙한 성격이 됐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특히 저는 어떤 장면에서 그랬냐면 할아버지가 이 마법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그 장면 있잖아요. 네, 그때 그건 마법이 하는 일이 아니다. 그건 할아버지의 두려움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시즌 1에서는 본인이 마법을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맞아요. 네, 혼자 회피하고 도망갔죠. 네, 혼자. 도망가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것과 참 대비가 되면서 두려움을 회피하지 않고 극복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맞아요. 그 회피하지 않는 그 산속으로 도망가지 않고 자기가 직접 맞서잖아요. 그리고 저는 굉장히 그 모습이 두드러지게 드러났다고 생각하는 장면이 아토할란으로 가는 씬이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진짜 추운 바다에 혼자서 뭐 아무것도 배도 없이 그냥 뛰어서 가는데 가다가 빠져서 다시 뒤로 쓸려오고 그렇죠. 가다가 빠져서 다시 쓸려오고 그 상황에서 절망하지 않고 진짜 막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말이 나타나가지고 타고 갈 수 있고 그렇게 됐는데 이 엄청나게 힘든 상황에서도 끈기 있게 계속 도전하는 이런 모습, 이게 결국은 인생의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승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자신이 다 책임지려고 하면서도 그게 남들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해서인 부분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여의고 그리고 여왕으로서 자신의 가정과 왕국 모두를 책임져야 되는 그런 상황적 특성과 그리고 어린 시절에 이제 동생에게 상처 준 과거의 트라우마가 결부되어서 만들어진 성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어린 시절 동생에게 큰 상처를 줬었다는 그 트라우마가 답답할 정도로 자신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또 답답할 정도로 동생을 못 믿잖아요. 맞아요. 사실 지금 그 정도로 큰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 자신을 충분히 신뢰하고 어떤 상황이든 내가 통제할 수 있어 이런 느낌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을 텐데 말이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장면에서 결국 엘사가 안나한테 그 여왕 자리를 넘기잖아요. 맞아요. 스스로에 대한 그 트러스트, 믿음이 네, 생긴 부분이다. 또 한 번 성숙한 점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는 안나입니다. 안나에 대해서는 아마 두 분이 뒤에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실 테니까 저는 약간 단점을 좀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안나가 굉장히 감정적이고요. 그리고 지레짐작을 많이 한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그 크리스토프가 마법의 숲에서 프로포즈를 하려고 하면서 다른 상황에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라고 하니까 뭐 다른 사람이랑 있었으면 좋았겠다고요? 라면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 이런 부분이 좀 반복이 되면서 초반에 그 프로포즈가 번번이 무산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크리스토프가 함께하지 않는 것 같다면서 되게 슬퍼하고 노래도 부르고 막 맞아요. 이러는데 굉장히 네, 여러분 특히 이제 사랑이라는 부분에서 임상적이다, 임프레셔니스틱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점에서 연극성 성향, 연극적 성격 성향을 가진 사람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부만 보고 탁 자의적으로 해석해버렸다. 네. 저는 반대로 안나는 감정적인 사람이 아닌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겉으로 볼 땐 감정적으로 보이지만 그래서 무너지는 순간에 사실 그 순간 감상에 빠져버렸으면은 완전히 다 망했을 텐데 이성의 힘으로 힘든 감정을 컨트롤하면서 결국은 다 극복을 해내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 안나가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연극성 성향보다는 약간 ADHD 있기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감정적인 게 아니라 충동적인 사람인 것 같다는 느낌. 실제 ADHD 증상이 심한 분들 경우에 안나와 크리스토프의 그 장면 같은 대화를 주변 사람들과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대화가 깊게 가지 못하고 항상 자기가 상대방 말을 끊어서 상대방이 약간 상처받기도 하고 서로 깊은 대화가 안 이루어져서 피상적인 인간관계만 있는 그런 ADHD 환자분들이 많은데 그 느낌을 좀 받았고요. 1편에서도 만난 지 얼마 안 된 한스 왕자하고 바로 결혼하겠다 라고 하잖아요. 그거 역시 ADHD의 충동성을 보여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그것도 임프레셔니스틱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네. 역시 저희가 직접 면담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네, 역시 그리고 저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용기다. 가장 중요한 건 용기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닌가. 안나와 엘사 둘 다 너무 용감하죠. 네.
저는 그리고 이 안나를 보면서 느낀 점 중에 하나가 항상 자기를 좀 희생하려고 하는 캐릭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혼자서 다른 사람들을 다 챙기고 힘들어하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들었을 때도 있었어요. 물론 안나는 결국에는 그런 걱정을 뛰어넘어서 뭐 엘사, 크리스토프, 올라프 이런 주변 사람들하고 내가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마찬가지로 도움을 받기도 하고 이런 주고받는 걸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걱정을 좀 덜 수는 있겠지만 사실 주변에 보면은 안나와 닮은 뭐 자꾸만 남에게 먼저 맞추고 자기는 희생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싶어하는 소위 말하는 착한 사람 컴플렉스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면이 약간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착한 사람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들 이야기 듣다 보면 좀 안타깝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자기 자신을 건사하기도 힘든데 다른 사람들 부탁을 다 들어줘야 되고 나쁜 소리 못하고 거절 못하고 그러면서 스스로는 막 화가 쌓여서 어디다 분출하지도 못하고 이런 분들 이야기가 자꾸만 떠오르는데 다행히 안나는 그거를 다 좀 극복해낸 것 같지만 혹여나 중간중간에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나 하는 걱정도 해봤습니다. 네, 영화는 놀라울 정도로 정신과적인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던져줘요. Here and Now 개념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죠. 지금 그리고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순간에 집중해야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데요. 네, 올라프가 하는 말도 있죠. 상황이 통제불능일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통제해야 돼요. 맞아요. 굉장히 감탄했습니다. 성숙했어요. 네. 그리고 아저씨랑 이제 얘기할 때도 자신의 길을 찾았다고 생각할 때 인생은 당신을 다른 길로 인도할 때도 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한 걸음씩 가라. 맞아요. 라고 네. 얘기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있죠. 안나가 모두를 잃었을 때 그때 노래를 부르면서 금방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방향을 못 찾겠어, 나 혼자야. 그럴 때 너무 먼 미래를 보지 말고 한 걸음 내디뎌.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야. 한번 불러주시죠. 저요? 저도 이 노래가 네. 제 나름대로는 주제곡이라고 생각하는데 부르긴 좀 어렵네요. 네. 맞아요. 진짜 되게 눈물 났어요. 이 노래 네. 들으면서. 네. 영어로 뭐라고 하지? Just do Down right. 네, do the next next right right thing. thing. 가장 절망적인 순간 거기서 안나가 만약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됐는데 혹은 이제 어쩌지? 막 우리 나라 망했나? 라면서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에 대한 걱정만 하고 있었다면 문제 해결을 하나도 못했겠죠. 근데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 집중하면서 한 걸음씩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했기 때문에 그 해결해 나갈 수 있었고 이게 우울과 불안에 빠지지 않고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자세라고 정신과 의사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안나가 약간 이제 감성에 치우친 것 같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 The Next Right Thing 하는 이 부분이 이성적으로 그걸 극복하는 굉장히 그 중요한 장면이라고 생각이 맞아요. 들었어요. 근데 좀 추가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꼭 이게 right thing, 그러니까 올바른 게 아니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생각했을 때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 정도면 그때 바로 시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보단 그냥 무조건 한 발짝 움직이기만 해도 분명히 변화를 줄 수가 있죠. 그리고 그거 자체가 사실은 내가 막 억지로 찾은 건 아니지만 바로 라이팅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덧붙이고 싶다면은 아까 처음에 이 아이들에게 주는 어떤 메시지가 담긴 영화다, 그런 애니메이션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이게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마찬가지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훈육이라고 하는 거는 평생에 걸쳐서 일어나는 것이기도 하고 뭐 저 같은 경우에도 되게 그 To the Next Right Thing 노래 들으면서 굉장히 감동받아가지고 약간 눈물을 흘리기도 했는데 네, 저는 그 바바 하는 데서 극복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진짜 그래가지고 이 영화 설명이나 아니면 댓글 같은 거 보면은 많은 어른들에게도 던지는 메시지가 많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못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보시면 되게 재미있을 겁니다. 어른이든 아이든 간에 이 겨울왕국 2를 보신 분들은 이 영화가 전달하고자 하는 삶의 메시지를 가지고 앞으로 살아가시면은 조금 더 건강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화 리뷰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 영화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조금이라도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쓰기,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